자요, 어디로 보시면 천재 한번 보세요. 천재요, 페이지요 32. 천재 페이지 32. 그러면 뭐라 나왔죠? 모유라고 되어 있죠? 모유. 그래서 토지거래가요. 그래서 천재 보면 페이지요 32페이지. 자, 328번인가요? 자, 328번 보셔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러면 이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이다 그러면 103조 위반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장의 공정성을 잃은 경우 104조죠? 비진입 표시임을 알고 원래 비진입 표시는 유효인데 알고 했다. 그럼 뭐가 된다? 무효이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뭘 한다?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이때는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다음 중에서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말이죠? 무효가 아닌 것. 알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죠? 뭐죠? 피성령 후견인.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29. 타인 소유물의 목적물이 타인 소유. 이러면 우리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유에서 공동 소유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처분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매계약.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고. 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것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뭐를 못 해준다?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타인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이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다. 자, 330은요.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의 무효와 취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성년자가 피성년 후견인이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 아까 이런 요약이 봤잖아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의사무능력자, 술이 많지 않으니까 의사무능력 뭐 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기억나요? 그래서 이것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331.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한다. 하나의 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경합할 수 있다. 법적 평가를 달리 그렇게 돼 있죠? 무효는 그러면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 X.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취소도 그러면 취소는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유효.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완전히 다르다고. 알겠죠? 자, 331은요.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나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그러니까 특정인의 주장이라는 게 뭐죠? 취소권자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그러면 취소권자의 주장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러니까 331번하고 332번은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333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334는요. 상대방의 강박이죠.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거 있죠? 차고사기 강박이라든가 제한 능력자의 법령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 소유권 유보후 매매죠? 여러분 소유권 유보후 매매는 뭐다? 거기다 이퀄 정지 조건부죠. 정지 조건. 우리가 한 가지 딱 암기하라고 했죠? 정지 조건은 뭐다? 소유권 유보보다. 정지 조건은 뭐라고 한다? 유동적 이퀄 유동적 무효예요. 무효. 유동적 무효. 정지 조건은 유동적 무효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여지는 제한 능력자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유동적 유효. 그러니까 바로 옆에 무건대리죠? 무건대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 무건대리 뭐 한다? 유동적
무효야, 무효. 무권대는 원래 무효죠?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죠? 그것을 뭐란다?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무효. 그래서 이런 것은 법률의 기록이 유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34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다음 주에서 법률 효과가 다른 것은, 법률적 효과가 다른 것은, 알겠죠? 그래서 1번 강박, 2번 소유권 유효무효, 3번 피성력 우연인, 4번 무권대리, 5번 불공정한 법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공정한 법령이 뭐다? 확정적 뭐다? 무효. 나머지는 다 뭐다? 유동적 유효나 또는 유동적 무효가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지 연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35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 명시삭 있죠? 상호 명시삭 줄과 이퀄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알죠? 상호 명시삭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자, 336 강박이죠. 강박은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돼? 10년. 그래서 강박 자체는 유동적 유효예요.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어? 12년 동그라미 취소 X라면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원래 강박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그런데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는데 10년 안에 취소해야죠. 그런데 12년이 지났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취소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9년이다 9년 그럼 뭐가 된다? 유동적 유효. 알죠? 유동적 유효 강박이니까. 그 다음에 337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 줄고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퀄 처분행위라고 얘기해. 처분행위. 그러면 여기 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공유에서는 몇 가지를 조심해야죠. 공유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첫 번째 뭐죠? 지분 처분.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물을 뭐 하는 것이 있다?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유관계, 관계죠? 관계 확인 소송이 있고 여기 지분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 공유물 분할 청구가 있죠? 분할 청구.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분이죠? 지분을 처분할 때 어떻다? 다른 사람의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누가 한다? 각자가 해. 공유물은 누가 해? 전원이 해. 공유 관계죠, 관계. 이런 관계는 나 혼자 관계 가질 수 있어 없어? 관계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이 돼야 돼? 2명 이상. 그러니까 이것은 전원이 돼야 돼. 지분이죠, 지분. 지분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해, 각자. 지분 확인은. 그 다음에 여기요, 공유 분할 청구죠? 분할 청구는 각자가 청구해. 분할에 관한 협의죠? 협의는 반드시 전원이 참여를 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돼, 공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읽을 때, 어쩔 때는 전원이고, 어쩔 때는 각자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분을 처분할 때,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니까 타공유자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지분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 이게 처분이죠. 물권행위니까, 물권행위. 저당권 설정, 물권에 관한 거죠. 그럼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란 말이죠. 이러한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물에 대해서 만약에 처분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중요하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죠. 지분은 뭐니까? 소유권과 똑같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은 각자가 단독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중요하죠. 338은요.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 줄고 봐. 저당권 설정은 어디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지상권, 전세권에.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가 지역권이고 또 하나가 뭐다?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은 100번, 1000번 등기가 되든 말든 임차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등기된 임차권 안 된다. 지역권 안 된다. 어디만 된다?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339 전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 이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밑에 써 지역권, 지역권도 된다. 지역권. 자, 그 다음에 340은요 동의 없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는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야. 알겠죠? 왜? 특정이가 특정이니까 유효 동그라미하고 써 단지 임대인에게 대항 X. 단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야. 아까 내가 말했죠. 이런 말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뭐를 못한다? 타 공유자에게 뭐를 못해? 대항하지 못한다니까. 대항하지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동의 없는 전대차, 동의 있는 전대차 무조건 다 유효해요. 그런데 전차인은 그 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자기가 적법한 전차인이라고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자체는 유효이지만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계약을 가지고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이죠. 자, 341 무효인 법률행위죠.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는 뭐죠?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니까 누가 누구한테 불법행위다, 누가 누구한테 채무불행위다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지금 무효에 관한 일반적인 우리 시험에 나온 거 한꺼번에 다 묶어놨잖아요. 그럼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봐봐. 다음 중에서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법적 효력이 서로가 다른 것은. 그러면 다른 것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한번 봐봐. 이게 뭘 물어보는 거야? 무효로 물어보는 건지 취소로 물어보는 건지 한번 봐봐. 103조 위반이다, 104조 위반이다, 107조에서 뭐 108조 위반이다 쭉 나왔는데 착오란 말이 나왔으면 아, 무효와 취소를 물어보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것을 딱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유동적인지 확정적인지 어느 것을 물어보는지 하는 것은 그 문제 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34요. 토지거래 허가죠? 자, 허가 전이죠? 채권행위가 무효죠? 허가받기 전,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먼저 잠깐 암기할까요? 여기요? 우리 이제 허가받기 전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계약 체결하죠. 체결했는데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의무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것은 이행 지체가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상협약이 없고 손해배상이 없다. 그러면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된다? 유효이다. 허가가 없다?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도 무효다.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허가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도 몇 가지가 있긴 있지만 무효행위 추이는 소급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무권대행위는 소급 판단한다. 한다. 토지거래 허가 소급 판단한다.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소급하지 않는 게 있죠. 조건의 성취.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아. 합의가 있어야 소급해.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 판단한다. 안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잠깐 해야 돼. 자, 342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받기 전 유동적 무효. 자, 343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가 있기 전 써. 그것은 뭐죠? 허가 있기 전 그러면 일단 의무 X. 의무가 없죠? 그래서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뭐냐?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무가 없다. 허가받기 전에는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고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344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는 뭐죠?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허가가 없죠? 허가가 없으면 무효예요. 내가 아무리 중도금 날짜에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도 허가가 없으면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의무가 없으니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봐봐 여기.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갑하구라고 계약하면서 뭐라고 했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을 하면서 내가 미리서 중도금은 3월 1일 날 줄게요. 그래 3월 1일 날 줄게요. 중도금을. 그런데 허가가 있더라면 또 줄게요. 그랬는데 2월 1일 계약하고 3월 1일이 됐어. 3월 1일이 됐다 할지라도 아직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아무리 중도금 미리서 주기로 했어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아무리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도 갑은 을에게 중도금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행을 청구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주지 않았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지를 못해. 이게 토지거래 허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45.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죠. 허가 받기 전 채권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물권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봐봐. 여기 봐봐.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올 건지, 여기처럼 토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올 건지, 뭐라고 나올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올 건지, 뭐라고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앞에가 매매대금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토지 명도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슨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346은요.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하거나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허가받기 전 채무불이행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행지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 채무불이행 밑에 써 이행지체 X, 이행지체라는 것이 없다. 채무불이행 밑에 쓰라고 이행지체 X라고. 자, 그 다음에 협력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협력 의무 한번 봐봐. 협력 의무는 이거 좀 봐요.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미리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일방이 처리할 것에 대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하기 전에 미리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예정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봐, 이제. 347.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금의 지급과 협력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348.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349.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여기 봐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죠. 협력 의무, 부수적 의무니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해제할 수 없다, 동시행한 명권이 없다. 그래서 349가 아주 중요하죠. 350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행적용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똑같아. 뭐가 똑같냐? 347하고 똑같아. 347하고. 알겠죠? 왜요? 여기 봐봐. 대금 주지 않았으니까 협력 못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먼저 협력을 해.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 허가가 나와. 그러고 나서 뭐를 청구해? 대금을 청구해. 자, 350에는요.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였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아직 허가가 없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중도금이나 잔금 이행이 없더라도, 중도금이나 잔금의 이행이 없더라도 협력 의무의 이행을 말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뭐를 한다?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면 그때서야 중도금, 잔금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350에는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매도인은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53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등기를 청구한다. OX, X 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등기 청구한다, 안 돼. 알겠죠? 여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그림만 이해하면 되죠? 갑을 하고 계약을 했다.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허가가 나와야 된다. 대금을 청구하고 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력을 한다. OX, X란 말이죠. 먼저 뭐를 해? 협력해.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 허가가 나와. 그러면 대금을 청구하고 등기를 청구해. 그러니까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협력을 거절하거나 미등기를 이유로 협력을 거절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요. 확정적 유효인 경우나 돼 있죠.
확정적 유효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아. 지정 해제가 된 경우 딱 두 가지. 자, 그래서 한번 봐요. 첫 번째로 끝에 보면 358번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제. 딱 거기만 하면 되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자, 359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됐는데 뭐 하잖아? 재지정하지 않아. 그럼 뭐가 돼? 확정적 유효가 돼. 옆줄 긋고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어. 다시 계약할 필요 X.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러면 확정적 무효죠? 자, 확정적 무효는 기본적으로 5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불허가처분. 먼저 암기해야 돼. 불허가처분.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처음부터 허가를 뭐한다? 배제나 잠탈한 경우. 자, 두 가지가 더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 5가지. 자, 볼까요? 자, 360.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배제나 잠탈. 배제 동그라미하고 잠탈. 확정적 무효이죠. 확정적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응용이랄죠, 응용? 뭐다? 확정적 무효단 말이죠. 무효니까, 여기 봐봐, 여기. 여러분, 유동적 무효든 확정적 무효든 무효죠. 무효는 채권행위가 없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나 확정적 무효나 똑같다고. 무효라고. 무효니까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361.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X토지에 대한 갑과 을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이다. 그럼 뭐가 된다? 무효이다. 362.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과 을이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이건 뭐죠? 쌍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확정적 무효이다. 이렇게. 363은 그 옆에 보면 불허가 처분이라고 되어 있나요? 불허가 처분 확정적 무효이다. 364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죠. 그런데 정지조건부는 뭐죠?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그런데 그 조건이 허가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이 됐죠. 이미 불성취라는 것은 불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기타를 보면 기타를 보면 여러분 아까 우리 했죠. 뭐냐면 여기 봐봐요. 효력요건 보면 여기를 지금 얘기하죠. 일반 효력요건하고 특별 효력요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만 보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통정의 표시를 했다. 허가를 유효다 무효다? 무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 그러면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볼까요? 366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X토지 소유자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서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했다. 유동적 무효. 이럴 때는요, 갑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건 보면 허가를 얻지 못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 취소 동그라미. 취소 그러면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돼. 옆줄 긋고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뭘 한다? 협력 의무를 면하고 협력 의무 있죠? 협력 의무를 면하고 계약금을 반환 청구.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우리 아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불허가처분이죠? 불허가처분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가 되면 뭐다?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확정적 무효가 되면 더 이상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착오사기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착오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돼.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한다? 더 이상 뭐죠? 협력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67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두 번째 주변 끝에 뭘 했다? 중간생략 등기했죠.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죠.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뭘 한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확정적 무효. 이렇게.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137쪽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